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1월 정축월로 기운이 변화하게 됩니다. 축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세상의 이치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60갑자의 글자로 상징,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축 및 네 가지 형태의 토 기운 중에서 축은 금운동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경이라는 금기운과 정이라는 화기운을 잠재우고 묻어버리고 입고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난 조습으로 따지면 가장 춥고 낮은 온도이며 얼음이 꽁꽁 얼은 듯한 형상이라서 습하기보다는 건조한 느낌입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듯한 모습은 무언가 귀중한 것을 감추고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움직임이 없고 그저 얼어있는 그래서 미래를 기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축이라는 차갑고 얼어붙은 깊은 땅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꽁꽁 숨겨놓은 보물같이 귀중한 씨앗 같은 것입니다. 지장간에 있는 신금과 개수가 그것들이죠. 개수는 축토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크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소중한 어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숨겨놓고 보호해야 할 때이지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자축이라는 겨울, 동절기, 그리고 밤의 시간은 드러내고 꽃 피우고 일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깊은 밤이고 긴 밤이고 너무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든 그런 시간대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롭기도 하면서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죠. 축이라는 잠재우는 시간에 금기운이 소멸되는 것은 이제 목기운이 살아날 수 있게 자리를 물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기운을 내가 데리고 사라질 테니 이제 목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나타나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의 기운은 새로운 생명이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해맑고 희망을 품고 화기운으로 성장하는 것을 늘 꿈꾸는 아이 혹은 학생 같은 모습이죠.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명확한 느끼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은 보고 배우고 즐기며 노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 목기운을 주로 쓰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목기운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정축월에 목기운이 나타났다간 얼어 죽기 때문이죠. 깊은 어둠 속 1월 축월에 정화가 천간에 나타난 것은 희망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가르는 듯 보이고 그 빛을 따라가면 목기운이 생성되는 곳으로 인도할 것만 같습니다. 빛도 있고 열도 있으니 목기운을 바라는 마음이 급하다는 신호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정화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축토의 온기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테죠.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견디라는 그런 신호로서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축월에 태어난 겨울 정화는 정말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운 축월에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자는 부지런히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겨울 정화들입니다. 겨울 정화가 지속력을 발휘하려면 목기운이 필요한데 2024년 갑진년에 천간에 뜬 간목 때문에 정화가 꺼지지 않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진년 정축월은 지지에서 축진파로 형충파해의 파에 해당되어 티격태격 서로 싸움이 있는 달이고 천간에서는 목생화로 어떻게든 교류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한 달입니다.
얼어붙은 축토를 녹여서 그 속에 있는 귀중한 것을 정화로 꺼내보려고 하지만 정화라는 작은 화기운이 입고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축토의 계절에 그것은 실현되지 못하는 소망일 뿐이고 단지 희망일 뿐입니다. 2025년 한 달 한 달의 기운을 살펴보니 천간과 지지가 상생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는 기운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생화의 기운으로 성장과 발전의 의지가 있고 분명히 현실로도 그러한 성장, 발전, 교류가 있음이 틀림없지만 한 달 한 달의 월운이 목과 하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는 월운 또한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월운은 모두 봄에 꽃이 피지 못하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가을에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고 겨울에 뜨거우려고 하니 엇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목기운이 제대로 활짝 피고 목생화로 활기를 띠면서 화기운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될까요? 2025년 을사년부터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까지 화기운이 대세를 이루면서 성장과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월운이 엇박자여서 걱정도 함께 오는 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이춘을 기점으로 무인월로 바뀌었습니다. 해자축 겨울이 끝나고 인묘진 봄의 계절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의 계절이 끝났다는 것은 다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혹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자를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한 개인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가 중산층이라도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금수저로 태어난 자가 계절이 바뀌면 가난한 환경에 빠지기도 하죠. 그 환경이 뚜렷하게 바뀌고 팔자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하려면 대운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은 좋지 않으나 시간이, 세월이 나를 좋은 곳으로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데려갈 거다. 아니다는 대운의 흐름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화기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월 무인월은 봄의 시작인 것이죠. 새우는 여름, 월우는 봄 이렇게 구성된 것이 2025년 2월의 환경입니다. 봄의 목기운은 화기운을 살려주는 목생화의 역할이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지지에서 인목과 사화가 인사형으로 삐걱거리기는 하지만 목생화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생화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생화는 교류와 협상, 타협, 사람들 간에 잘해보고자 하는 밀당의 어떤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밀당도 하고 갈등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무토와 을목이 목국토에 작용을 합니다. 살리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생극재화에서 극의 작용은 늘 힘이 들어가는 애쓴다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목이 토를 극하는 목국토는 소토라고 하여 논밭을 갈아엎어서 더 좋은 질의 땅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밭을 갈듯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목극토, 소토의 작용입니다. 모든 극의 작용이 업그레이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질을 높인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생이라는 살린다의 작용은 극보다는 쉽게 일어나고 익숙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극이라는 것은 애써서 노력하고 공들여서 뭔가를 성취하는 느낌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그렇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이 그렇고 타인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극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극토는 토의 기운을 눌러줌으로써 수기운이 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작용도 있죠. 사주팔자에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수기운이 너무 억눌려 있는 사람은 토기운이 눌려지고 수기운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천간에 을목, 지지에 임목이라는 강한 목기운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2월은 무인월인데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임목이 상생하지 못하고 극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어긋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리에서는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것을 절각이라고 하여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상생하여 호흡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데 엇박자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의 작용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2025년 2월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너지 소모도 개발과 발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힘쓸 때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수극화, 금극목 모두 극의 작용입니다. 목극토는 단순히 생각할 때 땅을 개발한다, 숨어있는 재능을 개발한다, 자질을 높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행만으로 생각해 보자면 목기운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땅 깊이 그 뿌리를 내리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목의 기운은 다음 행보인 목생화,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펼칠 때 더더욱 힘차고 활기차겠죠? 물론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체 수생목, 목극토, 목생어, 화생토, 화극금 등등의 상생상극 중에서 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수생목이 되어 있고 목극토가 되면서 목생어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다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5년 월우는 유난히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어긋나는 계두와 절각의 시간이 많습니다. 2월 무인월, 3월 김효월, 5월 신사월, 7월 개미월, 8월 갑신월, 9월 을유월, 11월 정해월이 절각의 엇박자이고 6월 이모월, 12월 무자월이 계두의 엇박자 시간입니다. 4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간과 지지가 극작용을 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절각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천간의 의지를 내가 막아보겠다는 것이니 많이 힘들겠죠? 계두는 말 안 듣는 사춘기 아이들을 훈육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2025년은 발전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더 채찍질하고 힘들어도 좀 참고 향후의 시간을 기약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을사년은 속도가 빠르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화기운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모두가 움직이고 말하고 사람도 동물도 차도 기술도 빨리빨리의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을사년부터 2027년까지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보이고 밝혀지는 조명빛이 환한 시간들이라서 실상이 밝혀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따라서 생각도 깨이게 되는 3년의 변화와 변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화기운은 문명, 새로운 생각과 지식, 보는 것, 보여주는 것, 전자, 전기, 인터넷, 방송, 문화 등의 확산과 신문물의 어떤 것입니다. 물론 소비와 역마의 계절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해 보시고 음미하면서 향후 계획을 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큰 틀을 생각하시고 미시적인 함정에 정체되거나 빠져 있지 않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월 무인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2월 무인월에 대한 글에서
무인월의 묵극토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2월 한 달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스케줄표에 빼곡히 뭔가를 적고 기록하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점심, 저녁까지 정해진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달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몰입하기 때문이죠.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몰입된 순간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업무에 몰입되어 있을 때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2월 무인월은 그렇게 30일이 한 주처럼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3월은 동면하던 개구리가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는 경칩이 있는 달로 본격적인 봄의 시간, 기묘월이 됩니다. 임묘진, 이렇게 봄의 시간들 중에서 묘라는 글자는 12지지 중에서 왕지라고 하여 매우 강한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중에서 봄은 목의 기운으로 상징되죠. 목의 기운은 항상 성장과 발전, 세상 속으로 뻗어가려는 그런 기운인데 그 기운이 가장 왕하게 발현되는 것이 묘라는 글자입니다.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호불호가 확실한 편입니다. 명리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의 기운이고 이 목의 기운 자체를 인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 기운은 기분과 감정, 희노애락의 표현 창구라고 보기 때문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목 기운이 없거나 금 기운에 의해서 살벌하게 극을 맞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맛, 인생의 재미를 느끼기 힘들고 감정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명리학자들은 사주를 볼 때 목 기운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가장 첫 번째로 보기도 합니다. 목이 살아있다, 생목이다, 목이 죽어있다, 사목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말이죠. 저도 사주를 볼 때 목 기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목이 너무 많아서 태과한 사람은 어떨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3월 기묘월도 2월 무인월처럼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는 절각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어긋나 있다. 그런 의미죠. 을사년은 목생화로서 서로 살리는 시간이라면 기묘월은 목극토로서 너 좀 자중해야 되겠다 하고 목기운이 토기운을 누르는 형상입니다. 목극토의 시간은 소토의 시간이라고 하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죠. 2월 무인월의 목극토는 크고 넓게 뭔가를 했다면 3월 기묘월의 목극토에서는 작고 좁게 그 범위를 한정지어서 이 목극토의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2월에 일을 크게 벌였다면 3월은 일을 좀 축소시킨다 그런 느낌이죠. 천간의 토기운은 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화할 때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 과도기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2월에는 무토, 3월에는 기토가 떴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변화와 과도기의 단계가 마무리돼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길래 과도기냐? 무토와 기토는 변함없이 늘 화기운에서 금기운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끼는 시간들입니다. 화에서 바로 금기운으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무토, 기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화의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금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더 신중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라 하는 신호이기도 하고 밥을 다 지었으나 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뜸을 좀 들여라. 아직 덜 익었으니 숙성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하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1년 4계절을 봤을 때 이 무토와 기토의 시간이 가장 잘 집약된 것이 7월 미라는 토 기운의 시간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금화 교역의 시간으로
화기운에서 금기운으로 가게 되면 열매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상하게 되니 천천히 불 조절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이 미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완급 조절을 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부자가 될 자질이 있느냐, 금이라는 완성된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뜨거운 화기운에서 어떤 식으로 금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때 토기운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화교육의 의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애썼다면 7월 미토가 들어오는 시간에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숙성시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뜸들여서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어내자라고 말이죠. 저는 작년 7월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서둘러서 낭패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그런 안타까움을 기록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7월에 잘해야 된다라고요. 2월, 3월은 그런 과도기의 시간이니 뭔가 추진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천간, 하늘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지지, 땅에서는 왕성한 목의 기운인 묘라는 기운이 그 브레이크를 풀고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하는 모습. 이것이 3월의 물상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2월 무인월처럼 열심히는 하되 한 박자 쉬어가듯 느긋함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실은 경진이라는 육식갑자가 들어오는 달이 이번 4월입니다. 저는 경진 대운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팔자를 가진 자와는 아마 어떻게든 만남을 피하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경험과 기억이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고 수단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느낌과 촉을 의지하고 삽니다. 누구나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진대운에 있었던 기억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벌어졌던 일들, 그때 느꼈던 분위기와 갈등, 감정 등을 다시 되새기며 뼈에 새기듯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불에 대인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듯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이라는 12지지가 들어간 때는 저에게 그리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연운이든 월운이든 일진이든 진토는 저에게 안 좋은 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진토를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토의 기운이고 그 중에서도 봄을 마무리하는 글자입니다.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켜나고 물러나야 하는 진토는 수기운을 잔뜩 머금고 그 속에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한자리에 있는 것과 같고 봄에 준비해 놓은 거름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잡학다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양분이 가득한 어떤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운이 탁해서 지저분한 어떤 환경에 살 수 있고 탁한 기운에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순혈하지 못하다, 탁하다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명리는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취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일 때도 많습니다. 눈앞에 이득을 쫓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탁한 기운은 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것인지 저것인지 사람을 헛갈리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속을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진토를 사용하는 본인 자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365일 그런 행위와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변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폭력에 물든 자가 폭력을 당해도 일상적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나 가난에 찌든 자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라고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진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글자와 조합되어 있을 때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이라는 천간의 글자는 천둥, 번개, 가을, 서리, 찬바람 등과 비유됩니다. 차갑고 서늘하죠. 가을 초입의 글자로서 건조하고 싹 다 마르게 해야 하는 찐 가을을 준비시키는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금입니다. 이거 치우고 저거 치워라. 물기 있는 것은 용납 못한다. 습한 것을 다 없애라. 그래야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찐 가을에 신금이 나타나기 전에 준비를 해놓은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음이 아니라 양의 기운이라 그 활동 범위가 크고 넓습니다. 양의 기운이라 힘있게 밀어붙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목화토금수 이 5가지 기운 중에서 금기운은 숙살직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인정사정 없고 폭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가진 자들이 경찰, 검찰, 법과 질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불도저, 경운기 등의 중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을 결실과 가을의 열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1년 농사가 달려있는 문제니 그런 집념과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기는 부담스러운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1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중에 5월에 태어나는 게 경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7월, 8월까지 그 활동이 크게 펼쳐지고 9월 유금이 나타나면 경금의 역할이 끝났다고 봅니다. 한여름에 금이 안 보이게 활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경금은 굉장히 몸을 사려야 하죠. 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복더위,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에 이 경금이 납작 엎드린다의 시간입니다. 가장 화의 기운이 솟구칠 때 가을을 준비하는 경금이 돌아다니다 노가 없어질 수 있으니 납작 엎드려서 그 열기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이죠. 만세력을 피고 한번 보세요. 초복, 중복, 말복은 모두 경금이 들어오는 날들입니다. 금기운이 여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꼼짝 않고 안 보이게 숨어 지내며 내밀하고 은밀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9월까지 이 경금의 습기 없애는 역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경금의 역할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금을 가진 자는 늘 서늘함을 갖고 있습니다. 습기를 용납치 않으려고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적한 끈끈함은 없습니다. 늘 거리가 느껴지죠. 한마디로 정없고 붙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것이 숙명입니다. 사람들 간에 섞이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금이 봄의 끝자락, 마무리 시간에 나타난 것이 바로 2025년 4월 경진월입니다. 봄에는 절대 금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계절도 아닌데 나타난 경이라는 금기운은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 목을 키워내는 목기운이 중요하고 수생목으로 목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경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생뚱맞고 쟤 왜 저러나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목기운을 없애려고 하고 목기운에게 필요한 습한 기운, 그러니까 수기운을 제거하려고 하니 목기운을 주로 쓰는 자가 경금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2025년 4월은 봄의 시간에 경금이라는 회방꾼이 떠서 성가시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짜증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서야 될 때가 아닌데 뜬금없이 나타난 무언가를 보게 되면 저게 4월에 나타난 경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늘 껄끄럽습니다. 나서야 할 때를 모르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그런 기분이 문득 자주 드는 것이 이번 4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글과 영상에서 2025년 한 해의 월호는 절각과 계도의 시간으로 박자가 안 받는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이 엇박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4월 경진월도 봄에 뜬금없이 금기운이 천간에 떴으니 마찬가지의 엇박자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을 키우려는 진토, 목 기운을 꺾으려는 경금. 과연 누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4월 경진월은 예상했던 대로 어이없고 불쾌한 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경진월은 봄에 내리는 서리와 눈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118년 만에 4월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인 게 처음이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경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과의 인연이 여과 없이 내뱉는 저급하고 무례한 말로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상관을 주로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관, 대운을 맞이했죠. 역시나 상관이 인성이라는 여과장치와 머리 없이 날뛰게 되면 쓰레기 같은 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상관은 본능과 본성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여과 없이 어떤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관의 해로움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관을 만났을 때 상관, 견관이라고 하여 사회적 성공과 입신양명을 대표하는 정관을 무참히 깔아뭉개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 상관이 잘하는 짓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하한다면 그 사람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무시받을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저건 저 사람의 팔자에 깊이 박혀 있고 평생의 습관이라 저런 말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저급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쓰레기와 같이 있으면서 악취가 난다고 투덜대지 말고요. 상관도 있고 정인도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성은 두뇌고 입력기관이며 배임과 지성, 양심과 신용을 말합니다. 정의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배움, 지성, 양심, 신용, 신뢰라면 편의는 주관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것이죠. 자기 양심, 자기 신뢰, 자기만의 지식과 배움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 하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편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날뛰지 못하게 그나마 다듬고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정인마저 없는 상관은 어떤 경우에는 범죄까지도 저지르고 무슨 잘못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거나 피해준 거 없다는 태도가 딱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잘잘못의 인식이란 인성과 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신사대운을 잘 맞이하라고 하듯이 주변의 오랜 인연들이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끊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했고 손절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용인하고 받아들이며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모두 정리를 한 것이죠.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은 봄에 한창 피는 것이고 6월이면 모두 꽃잎이 떨어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찬란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5년 혹은 10년 잘 만났고
그 시간을 잘 지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 다음 계절에 피는 인연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우는 사오미로 흐르니 여름에 걸맞는 그리고 저의 일간, 병화와 비슷한 긍정적이고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2025년 5월은 신사월입니다. 신사의 기운과 물상은 마치 이른 아침 이슬이 찬란한 햇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죠. 차가운 기운인 신이라는 금기운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녹아 작은 물방울로 맺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금이 정관인 간목에게는 그런 한때의 명예와 영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금이 정제인 병화에게는 반짝하고 나타났지만 그새 사라져버리는 생활비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사대운 초읍에 있는 저는 신이라는 금기운과 사라는 화기운을 매우 세밀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도 4월의 경금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건조하고 싸늘한 기운입니다. 사라는 글자는 병화와 같이 따뜻하고 빛이 가득한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기운이죠. 가을의 싸늘함과 초여름의 따스함이 만났으니 이것도 엇박자의 기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거의 모든 월운이 이렇게 엇박자를 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이라는 사의 시간은 모든 것이 자라고 확장하고 퍼지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신이라는 금기운이 안 돼, 성장하지 마, 확장하지 마, 퍼지지 마라고 말리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데 막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신금처럼 조심하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질러버리고 싶을 때 자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끝간데 없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화일관들이 말이죠. 하지만 신금이 그런 일을 자중시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마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오미 여름의 특징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금이 초를 치는 듯한 모습이 2025년 5월 신사월의 모습입니다. 5월 신사월에는 폼의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도 너도 성장하는 계절과 시간은 맞습니다. 토양작용이라고 하여 천간의 병화가 너무 끝간데 모르고 퍼져나갈 때 신금이 그만 뻗어나가라 하고 감싸하나 그 기운을 차단해 줍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언제나 중형과 중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 같은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여름이라는 자기 때를 만났는데 신금이 제지를 하는 느낌이니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일이 추진될 만하면 뭔가 일이 생겨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번에 쭉 추진되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멈추거나 느리게 추진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신금은 원래 완벽한 기운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조금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깔끔하고 완벽한 ISTJ 같은 모습이고 정밀기계, 정밀한 컴퓨터, 우주공학에 쓰일 법한 수학 공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습기도 허용치 않아서 좋은 균만 골라내서 키우는 발효, 배양, 세균,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깊은 기운이죠. 4월의 경금도 올해 신금도 모두 건조하고 습한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입니다. 인간관계에 붙지 않는 까칠함은 건조함에서 오는 것이죠. 이별의 글자입니다. 신금, 경금 모두 언제든 이별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이죠. 아니, 처음부터 정 주고 마음 주고 붙지를 않았으니 헤어지는 것도 그리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계적이라는 말이죠. 감정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프로그래밍된 표현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주는 것은 금기운의 대척점에 있는 목의 기운이죠.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있고 감정에 충실하고 인간적입니다. 목 기운을 주로 쓰면 너무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모자랄 수 있고 금 기운이 메인이 되는 사람은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고 계산적이어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람 사는 팔자이고 진리입니다. 다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난 인간미가 좋다. 인간답게 마음 쓰고 나누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교류하고 주변을 좀 살피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병화와 을목을 주로 쓰는 저의 팔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월 신사월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마음먹은 속도나 박자는 모두 어긋나 버리고 그저 마음만 바쁜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만 들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사라는 양기가 그득하고 초스피드를 추구하는 화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자체만으로도 사화의 기운이 큰데 5월 신사월에 또다시 사라는 육양의 양기가 꽉꽉 들어찬 글자가 들어왔으니 달리는 말에 더 달리라고 채찍질을 엄청나게 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입니다. 달려, 달려, 멈추지 마 라고 사방에서 몰아대니 자기 페이스를 잃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나마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자중하고 조신하게 자기 평소 속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빠름을 재촉하는 기운이 크게 들어와서 분명히 평소보다는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속도를 내면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던 사람이 한 번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든지 앞만 보고 직진하느라 뒤도 안 돌아보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인다든지 하는 속도에 따른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밖에 풍경이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저 나무, 저 꽃, 저 사람들 하면서 눈에 하나씩 들이는 것과 바쁘니까 시속 130km로 달려, 달려 하는 것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놓침과 위험이 같이 동반되는지 말이죠. 신사월은 사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달이었습니다. 천간에 뜬 신금은 그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지만 사화를 만난 신금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합니다. 사화를 만난 신금은 12운성에서 사지, 그러니까 죽어 지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신이라는 금기운이 살아나는 때는 사화의 반대편 쪽에 있는 자수를 만날 때입니다. 하루 중에는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이고 1년 중에는 12월이 되는 거죠. 이때 신금은 웃을 수 있고 자기 때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금은 음의 에너지입니다. 다시 5월 신사월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화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다. 그 사화의 에너지에 휘둘렸다. 평소 내 페이스를 잃었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속도뿐만이 아니라 화기운의 특징인 소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화기운은 원래 그런 거죠. 모으기보다는 소비, 쇼핑, 여행, 이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저축과는 거리가 먼 글자입니다. 뒷감당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금기운과 수기운이죠. 돈 안 써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화기운이 그득하신 분들은 늘 이 과소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5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아직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는 이모월이 되려면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만이라도 더더욱 자중하고 속도 내지 말고 평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절기 망종이 있는 6월 이모월이 다가오죠. 망종만큼
기분 좋게 하는 온도와 습도를 가진 절기가 없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과 시간이 이 망종 전후의 시간들입니다. 추운 겨울날 혹은 더운 여름날에 호텔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철저하고 미세하게 조절된 온도와 습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향까지 더해지면 사람의 긴장이 풀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돈을 쓰게 되죠. 여기 더 머물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온도와 습도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계절과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음침하고 습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뽀송하고 밝고 맑은 기운의 사람과 장소를 일부러 찾아 만나고 그 좋은 기운을 나누세요. 그러려면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런 공간과 장소에 자주 가시면 됩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통창의 카페라든지 아침 9시 30분부터의 산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나 자신을 일깨우고 습한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은 습으로부터 오니까요. 6월 이모월은 천간의 임이라는 아주 큰 기운의 수기운이 자리하고 지지의 오화라는 화기운이 자리하게 된 시간입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커다란 바닷물과 같고 유유자적 늘 흐르려고 하고 때론 태풍과 돌풍, 큰 바람, 먹구름 등을 상징하기도 하죠. 지난 4월 경진월에 뜬금없이 봄에 나타난 경이라는 금기운 때문에 118년 만에 4월에 최대치의 눈이 내렸듯이 여름의 시간에 임이라는 겨울 기운과 북풍, 바람의 글자가 와서 6월에도 심상치 않은 기상이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뜨거운 기운인 오라는 화기운과 임이라는 차가운 수기운이 만났으니 습함이 2배, 3배가 되고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끓어오르고 폭발성이 있는 오라는 화기운을 차갑게 눌러주는 임이라는 수기운이 어쩌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오라는 화기운은 화기운이 정점에 달해서 하얗게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성질을 죽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임이라는 수기운이 도와주는 모습이죠. 얌전해질 수밖에 없는 화기운입니다. 철없이 화기운을 펼쳤다가 수기운의 왕인 임수에게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 오화를 가진 분들, 특히 화기운이 많으면서 오화까지 있는 사람들은 임수를 만나면 2마디 할 것을 1마디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오화도 신사월의 상화만큼 속도가 빠른 기운입니다. 말을 상징하기도 하는 오화는 적토마라고 해서 지치지도 않고 정말 빠르게 달리는 체력 좋은 종말을 연상케 합니다. 6월 이모월에는 달려 달려 하는데 임이라는 수기운이 묵직하게 속도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간은 기, 정신, 의지 그리고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지는 환경과 때를 의미하죠. 달려 달려 하는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달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중해, 늦춰, 속도를 줄여라고 말이죠. 6월 이모월도 5월 신사월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들 다 달리고 점프하고 요동치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도 덩달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거든요. 도둑질과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 거짓말과 도둑질을 안 하는 나는 바보, 멍충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 사이에 살게 되면 모두 책을 보고 있으니 나도 책을 보는 학생이 되는 건 정말 인생의 진리입니다. 널뛰듯이 뛰는 군중들 속에서 자중하고 침묵하고 조신하고 속도를 늦춰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월, 이모월의 물상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